안녕하세요. 오늘 저자와의 대화를 주최하게 된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한국사회과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 저자와의 대화는 SSK 참여연구진 소속연구센터 단 팀과 그들의 성과를 홍보하고 이를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에 게시하여 성과의 홍보를 널리 확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덕성여자대학교 SSK 서포터즈 이재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양대진 선생님이 2020년에 집필하신 복지의 원리입니다. 양대진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연세대에서 강의 중이시고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등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제 복지의 원리인데 말 그대로 복지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의 원리가 각 주요한 제도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도들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고 뭐가 좀 잘못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고쳐갔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집필한 동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이제 한국이 작은 복지국가라고 이제 나름 이렇게 부르는 걸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작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작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의 큰 복지국가에 비해서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다. 뭐에 비해서 우리의 민주화 정도나 경제발전 정도에 비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작은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태어나서 아동수당 받고, 그쵸? 그 다음에 공보육해서 어린이집 가서 놀고 이렇게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교육까지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갖고 사회에 나가면 요번 코로나 위기 같으면 실업수당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고용유지금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고용보험 시스템이거든요. 또 훈련을 직업훈련을 받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 집에서 아이들 키우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잘 살다가 다치게 되면 병원 가든지 뭐 해서 또 하는 거. 그러다 은퇴하게 되면 연금이라는 안전망이 이제 되어 있고. 요 시스템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산소 같으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좀 잘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잘 작동한다는 것은 인풋 대비 효과가 크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에 맞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복지 행정을 강의합니다만, 많은 경우 보면 이제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복지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편 또 운동 차원에서 복지하는 그런 것들 많이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성 운동하면서 여성학하는 것처럼 사회복지 운동을 하면서 사회복지학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자칫 이제 좀 놓치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좀 사회공학적인 측면에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사회복지라는 대안을 사회공학적인 차원에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복지국가라는 것은 거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모든 사회 제도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제도가 탄탄하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면서 그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리가 건축물 잘 세워야 무너지지 않듯이 그 원리에 맞게 잘 설계하고 원리에 맞게 잘 만들어야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모델을 어떻게 보면 이제 스웨덴의 복지국가에서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복지적 효과성도 높지만 지속 가능하게 물적 토대가 되는 경제와의 연관성도 잘 이렇게 상호 이렇게 잘 서로 조응되게
선순환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의 문제니까 좀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 그 설계도를 잘 그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복지의 원리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뭐 세분의 10개의 챕터로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사, 뭐 이론, 그 다음에 사회정책, 뭐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어떤 원리하에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복지국가의 이제 태동과 뭐 늦은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주요 프로그램들, 의료보장, 연금, 또 연금에서 또 연금, 공적연금에서 국민연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퇴직연금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자원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적연금 체제에 좀 들여보낼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뭐 그런 파트도 한 게 있고, 또 요즘 이슈가 되는 뭐 기본소득, 그다음에 노동시장 정책, 뭐 이런 중요한 사회보장 정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재원이 중요하니까 복지 증세 문제에서 복지 국가에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 왔는가,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복지 증세에 관한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설계 계속 했잖아요. 사회공학 차원에서 앞으로의 우리 한국 복지 국가를 어떤 식으로 좀 재설계까지는 뭐 아니겠지만 그래도 고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고쳐 나가야 되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도가 마지막에 10장에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하고 있는 SSK 그 연구 사업의 제목은 작은 복지 국가의 사회적 위험과 복지 정신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큰 복지 국가와 다르게 좀 어떻게 보면 늦게 성장하고 아직 좀 작은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저희 한국의 복지 국가이죠. 그래서 이 한국의 복지 국가를 바탕으로 왜 유럽만큼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을까? 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한국을 사례로 일단은 여러 가지 해답을 얻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그것도 유럽에 비하면 작은 복지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과 달리 복지가 이렇게 커가고 있는, 그러나 유럽과 수준이 다른, 형태도 약간 다른 그런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제가 연구해서 얻어진 그 이론 틀로 일본과 미국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이제 한국어로 쓴 건 이제 복지의 원리, 이거는 이제 대중서로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국을 가지고 작은 복지과 한 거는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이제 단독 저술로 책이 나왔고, 한국, 미국, 일본을 비교한 비교 연구책은 에드워드 엘가에서 올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학계에서 통용돼서 다 영어 책들이죠. 그렇게 해서 나왔고, 이제 거기에서 이론적인 책들이고 논문 글들이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한국 복지 국가에 대해서 잘 소개도 하고, 이게 이런 원리에서 작동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그 복지 효과를 크게 하고 우리가 조금 민주화나 경제 성장이 된 그 크기에 맞게 좀 괜찮은 복지 국가를 앞으로 만들어 가려면 앞으로 제도 설계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좀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쓰고자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복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론 연구했던 것을 대중과 호흡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대중서로 이제 교양서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뭐 그냥 일반 국민들이 좀 읽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일반 국민 속에는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 특히 이제 복지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좀 길잡이가 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뭐 죄송스럽고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들도 좀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아까 말했듯이 한편에서는 이 제도 같은 거를 좀 많이 사회복지 전공하는 사람도 제도 같은 거를 많이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실천 쪽에 특화된 그런 사회복지학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들이지 크게 제도, 복지국가부터 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들도 다 얻고 다 했겠습니다만 좀 더 큰 틀에서 이 사회보장 제도라는 측면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건지를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 전공생들이나 그쪽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또 그분들은 이 책을 보면 쉽게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듣고요. 그래서 그런 종사자들, 전문가들 또 나아가서는 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주 독자층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인생의 뭐 버켓 리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학자로서 이제 제가 연구해서 세상에 알리는 작업, 연구한 결과물들을 알리는 작업에 버켓 리스트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많이 이 SSK 사업을 하면서 많이 리스트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지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원리까지 이제 왔고 아까 말한 캠브리지에서 나온 책이라든지 에드워드의 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세부적인 관계들 제가 뭐 노조 관계와 복지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유명 저널에 써서 내는 것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돼서 남은 버킷리스트에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복지 분야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는 복지면서 또 뭐 국가론적인 관계가 되는 건데 스웨덴 합리주의라는 책을 한번 쓰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연구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복지국가 얘기하면서 스웨덴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참 굉장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복지 제도를 아까 그 무지의 장막에 가려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뭐가 제일 합리적일까, 뭐가 제일 후손에게 가장 좋은 복지라는 건축물을 남겨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짜로 무지의 장막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거기에 능력 발휘하는 거에 보상받고 그리고 위험에 처했을 때는 충분하게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충분하게 위험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 태어났고 혹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도 남들과 똑같이 어떤 교육이나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에 진출하고 그 평생교육 체제에서 그것도 계속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국가가 투자 속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잘 쌓아놓은 복지국가에서 그래서 굉장하다고 생각을 했고 여야가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뿌리가 뭘까? 왜 우린 그렇지 못할까? 하는 그런 의문에서 스웨덴 합리주의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쓰고자 하고 있고 그것이 그 다음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도서를
개가 아닐 텐데 이제 그 누구한테 추천하냐가 중요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저 그냥 이제 뭐 전문가라든지 전공 학생이라 이거보다는 대중을 위한 거니까 대중서에서 그냥 요즘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전 최근 본 것 중에 임계장 이야기라고 있어요. 김 과장, 뭐 임계장 하는 셈이 임씨 계장인 거죠.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인데, 그게 뭐냐면 말하면 퇴직한 50대 중반에 보통 퇴직하잖아요. 공기업에 다니다가 퇴직한 분이 그래도 뭔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아직 사실은 이른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하자면 아파트 관리인 경비원이죠. 들어가서 직접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보장과도 이렇게 연관도 되면서, 그 다음에 정규직이 아닌 좀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겪게 되는 것들, 그래서 노동시장의 어떤 현실, 사회보장의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대하는 이웃으로서의 서로에 대하는 자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에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현실에서 느껴지는 건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따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채원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이어서 한번 그냥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과학의 생활세계라는 게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복지합리를 하고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고 배우고 생활하는 세계랑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임계장이 겪고 있는 임계장인데, 그전에는 공기업에 다니다가 임계장이 되면서 사는 생활 세계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저거 뭐 사회보장 설계를 한다면, 이건 노동시장의 현실이 이러니 사회보장 설계는 또 이렇게 돼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뭐 슬픈 책이기도 한데, 또 어쨌든 사회과학자 입장에서는 또 현실을 또 파악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